아름다우신 분이 또 출연을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저는 10년차 워커홀릭 워킹맘에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는 행동하는 식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행크 지금 가입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이제 1년 2개월 차. 네, 1년 2개월 차입니다. 1년 2개월 차인데 한번 제목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투자금 영원으로 지금 월 1,000만 원을 세팅하신 직장인 워킹맘이십니다. 기간도 겨우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1,000만 원이 순수익인가요? 매출입니다. 매출이고 그 중에서 나온 게 60에 70% 하면 순수익으로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직장에서 버는 급여보다 더 높지 않나요? 많이 높죠. 몇 배. 뭐 저희가 항상 슬로건을 3년 안에 부자 되기라고 하는데 거의 1년 만에 만들어낸 성과니까 더욱 대단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워커홀릭에서 워커홀릭 일을 참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죠? 사업가로 가신 겁니다. 2012년에 처음 일을 시작하셨나 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년 차로 일을 하셨고 직장인의 삶만 있다가 2022년 2월이라고 적었어요. 이때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딱 10년 차가 되니까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직장 10년 차에서 현타가 왔다? 네, 정말 열심히 이제 한우물을 팠는데 이 앞으로의 10년은 어떨까를 생각해 봤을 때 주위를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이 직장인으로서의 식당님 잠깐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냥 뭐 직장을 출퇴근 월급 받고 이 생각하면서는 사실 그렇게 열심히 못했을 것 같아요. 스스로도 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있었고 그래서 정말 회사에서도 야근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잘 하고 싶으니까 야근도 스스로 네, 이거를 잘 해내고 싶으니까 하고 또 평일에는 그렇게 야근하고 출장도 다니고 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말에는 또 아이는 또 약간 부모님께 좀 맡기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사원에서 팀장까지 됐으니까 그럼 밑에 부하 직원이 몇 분 있는 거예요? 관리하는 직원들은 한 800명. 800명? 네. 중간 관리자들도 많고. 그래요? 저보다 더 많은데요? 제가 깜짝 놀랐네요. 800명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데 현타가 어디서 왔어요? 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목표가 팀장이었어요. 사원에서 목표가 팀장.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한 8년 차에 좀 정말 빠르게 이제 열심히 하니까 회사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빠르게 팀장을 달았는데 거기서 한 1년, 2년 하고 보니 이제 그 다음은에서 이제 또 비슷하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부자가 되었을 때 공황장애를 얻는 사람들, 연예인이 인기를 얻었을 때 공황장애를 얻고 이게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그 다음은 뭘 가야 되지? 어디를 가야 되지? 나는 어디인가? 이거가 됐을 때 여러 분야에서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시작한 게 어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처음에 많이 봤는데 송 사무장님이 나오신 유튜브를 많이 보다가 이제 콩콩나리 선생님의 사연을 또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떡하지? 이제 거기에 대한 퀘스천을 또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고 이제 공부를 하자라고 그때 결심을 하게 됐어요. 경매라는 거를 이제 아무래도 콩콩나리 선생님 전문 분야기도 하니까 그래서 경매를 먼저 공부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행크 에듀에 입문을 하게 됐죠. 800명이어가지고 그 중에 행크 회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죠? 알아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또 회사에서 또 인정받는 분이시고 원래는 식당님이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노출하지 않고 회사를 이 얘기 해도 되나요? 엑시트를 하려고 회사를 이제 그만두기로 이제 회사에서 엑시트한다라고 해서 회사에 뭔가 종이 한 장을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아니다 우리 인재니까 조금 더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회사에서 붙잡는 분,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직장이 또 부담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엑시트 스터디 제 강의를 들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강의 듣고 어떠셨어요? 엑시트 2기가 이제 딱 포인트였죠. 그때 이제 매주 이제 과제를 주시잖아요. 과제를 주셨죠. 과제를 하나하나 하는데 처음에 주신 과제가 미래를 그려보는 거. 딱 제가 그때 필요할 때였고. 그러네요. 근데 또 그때 또 송 사무장님께서 팁을 또 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퀴즈 풍덩이라는 아이템이 저한테 확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런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좀 잘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지금 현재 구체화가 된 상황이죠. 원래 우리 엑시트 스터디 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만들어 놓은 로고나 이런 상호까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마음속에 또 품고서 좀 좋은 결과를 딱 만들어내니까 저는 너무 또 뿌듯하더라고요. 사업장을 하시는데 100% 은행 자금을 100% 은행 자금을 활용하셨어요. 신용이 되게 좋으셨나 봐요. 아무래도 10년 동안 직장을 10년 직장이 그렇죠. 네. 직장인 대출 정말 잘 되죠. 네. 네. 당장 투자금도 없기도 했고 100% 은행 자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방법은 찾으니까 다 있더라고요. 자금이 없다고 공부를 계속 미루다가 일단은 공부를 하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사업 자금이 얼마 들었던 거죠? 보증금 합쳐서 한 1억 3천. 1.3억 원으로 월 매출 1,000만 원. 그리고 여기서 수익률이 한 60, 70% 된다고 하니까 직장도 계속 하시면서 이 투자도 하시니까 사실은 뭐 월 1,000 이상은 이미 달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공부했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크에서 딱 1년을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아마 사원에서 팀장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공부도 계획을 잡고 구체적으로 방향성대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 초급반 들으셨고 그 다음에 법인 투자반 들으셨나요? 뭔가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경매 초급반을 들었는데 이제 명의가 또 문제더라고요. 명의가. 그래서 네네. 그거를 어떡하지 했는데 또 법인 투자반 교육이 또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명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 투자반을 들었는데 또 법인 투자반에는 다양한 법인을 활용해서 투자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 사례를 또 접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 그럼 법인으로 보통 경매를 주택, 빌라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데 그때 주택은 대출이 좀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상가를 공부해야겠다 이러고 또 우리 상가 임장 스터디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도 이것도 체계적으로 상가랑 상가 임장 스터디까지 다 들으셨어요. 같이 해야 좋다고 또 해가지고 맞아요. 네. 상가 임장 스터디 근데 오프라인은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서 상가 임장 스터디를 신청하고 상가 투자파는 속성으로 들었죠. 빠르게도 신청해서 듣고 상가까지 공부는 했는데 그 다음 어떡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제 기초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엑시트 스터디가 나오면서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종합 요약본 느낌.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자. 타이밍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오픈하는 시기가. 그래서 그거를 또 들으면서 과제를 하다가 바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업하신 거는 바로 키즈풀 파티룸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신규로 할 수도 있고 사업은 그 다음에 기존 사업을 인수도 할 수가 있어요. 식당님께서 하신 것은 이거를 인수하시는 방법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음에 발견하시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신규로 하려고 이제 처음에 신규로 하려고 찾아보셨구나. 그렇죠. 상가 이제 임장하는 것도 배웠으니까 상가 임장도 다니고 이제 인테리어 업자랑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던 차에 이제 매물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보러 갔는데 한눈에 뿅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인수하는 걸로 방향을 바꾸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상가에서 사업을 하는 거는 내가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세팅을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거를 인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원 확보가 잘 되어 있고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행크에서 사업도 기존에 안 됐던 사업을 살린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잘 됐던 사업을 좀 인수받아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는 좀 기존에 그래도 잘 되고 있던 곳이었죠. 맞습니다. 나와 있으면 대부분 이게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사실 겁을 먹고 지나치게 되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신규로 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 매물도 자신의 걸로 소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가 얼마 지급해 주신 거죠?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그런데 이거를 아마 신규로 하려고 하면 지금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엄청 들어갔을 것 같아요. 평수도 넓기 때문에 한 2억 정도는 신규로 세팅하면 맞아요. 이게 53평이니까 수영장 시설까지 하면 제가 보더라도 2억 무조건 이상입니다. 이거를 나와 있는 매물을 딱 보면서 입지나 뭐 시설이나 다 괜찮았나요? 네, 정말 딱 제가 만들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는 없고 상가에 대해서 입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이 매물을
자신의 걸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잘 해내셨습니다. 시설이 되게 깔끔하고 예쁘네요. 예. 그럼 기존에 있는 분은 왜 어떤 사정으로 잘 되는데 왜 넘기게 되신 거죠? 아이를 미취학 아동을 2명 키우는 분이셨는데 아, 미취학 아동. 예. 아이들이 한참 손이 많이 갈 텐데 직접 이거를 이제 관리하고 본인이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 케어가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이게 지치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자기는 더 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미취학 아동이면 애 키우는 것만으로도 버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또 사업까지 직접 했는데 그 양도인분 사업하고 식당이 사업하는 방식은 좀 달랐죠? 그렇죠. 저는 이거를 최대한 오토로 이제 사업화하려고 이제 고민을 했었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생각해서 이제 운영을 하니까 거리가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사실은 뭐 지금 식당님도 이거 자체를 하면서 전업으로 뛰어든 게 아니라 기존의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아이도 키우면서 지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방법은 내가 여기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청소나 이렇게 타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해서 여기에 좀 최소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몇 회 가셨죠? 지금은 한 1, 2회 정도. 아, 1, 2회. 거의 오토네요, 그냥. 그렇죠. 아르바이트 쉬시는 날만 제가 하루 정도 하고 다 오토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장사를 하면 안 되고 사업을 해야지만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한 개만 따졌을 때는 장사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내 노동력이 들어가고 내 시간이 없어지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식당님께서는 사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스승님 되게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좋은 스승님을 둬서. 네. 그러니까요. 파티룸에 이런 또 아기자기해요. 생일 파티, 포토존, 뭐 필요한 건 다 있어 저건데 여기서 또 추가로 식당님께서 더 설치한 것도 계신 건가요? 네, 지금 뭐 보이시는 뭐 바운서라든지 왜냐면 백일상이 있기 때문에 백일상. 막 혼자 놀지 못하는 애기들도 또 필요해서 그냥 다른 소품들도 갖다 놓으신 거죠. 요즘 뭐 우리 포토샵에만 그런 게 있는데 파티룸에도 이걸 또 갖춰 두셨네요. 모수를 되게 확장을 해놨습니다. 원래는 키즈풀 파티룸이라고 하면 6세부터 뭐 초등학교 3, 4학년까지인데 저렇게 돌상과 생일상을 함으로써 더 밑에 아이들도 올 수 있게끔 하고 또 아이들이 이런 지겨움을 없앨 수 있도록 저 옷이나 소품 같은 경우도 나서 좀 질리지 않게끔 그렇게 신경을 쓰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미취학 아동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여기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근처에 많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소득 수준이 높아요. 소득 수준이 높은 곳이 사실 소비를 왕성하게 하더라고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임대료가 제일 크고 임대료. 네네. 그 외에는 무인이기 때문에 뭐 크게 드는 게 없어서 이제 고정비 낮추기 위해서 제일 낮은 월세를 찾는 거죠. 월세 얼마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88만 원. 88만 원? 오. 그러면 80만 원이네요? 네. 찾아오는 업종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만 확보가 돼 있다면 월세 저렴한 곳에 해도 괜찮더라고요. 근처에 임대가 굉장히 많이 붙여져 있어요. 주변에 임대가. 그러면 월세도 올릴 수 없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도 좀 많이 있나요? 그렇죠. 다 이제 공실이 많다 보니까 주차 공간도 충분히 확보. 상가 공실이 많으니까 손님이 오더라도 여유 있게 주차하실 수 있겠네요. 공간 활용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수영장이 항상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미온수 따뜻하게 돼야 되는데 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으면 수증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타 다른 시설들이 조금 노후화가 좀 빨리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간을 완전히 분리를 해둬야 되고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어머니들이 즐기면서도 아이들이 노는 게 다 보여야지 이제 어른도 쉬고 아이도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지금 수영장의 공간 위에까지 다 이렇게 벽을 친 거는 원래 있던 건가요? 아니면 식당님께서 하셨나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만족을 했죠. 좋습니다. 보통은 수영장 안에 넣어놓고 제가 아마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맞습니다. 그쵸? 거기서 팁을 이게 다른 곳에서는 사실 손님의 이용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탕이 파티룸 안에 가운데 박혀 있어가지고 거기가 온탕이면 목욕탕에서 차를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기분인지 그런 부분까지 좀 잘 갖춰져 있고 동선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선택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운영 포인트 간략하게 한번 하고 또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아무래도 뭐 친절, 청결, 뭐 이런 안전 이런 부분들은 뭐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최대한 뭐 안전 가드를 설치하고 위험한 뭐 깨진다든지 이런 건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배제를 하고 원래 저는 인스타도 안 했었는데 이것도 우리 엑시터에서 하잖아요. 의무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엑시터에서 만들어 드렸죠, 이렇게? 맞아요. 인스타랑 블로그랑 이제 활용하는 것도 그때 처음 했는데 이게 또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계속 배우고 활용하고 있죠. 그거를 시작하게 되니까 힘이 딱 되죠, 그죠? 아주 든든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누군가한테 또 돈을 주고 의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마케팅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면 그만큼 또 돈을 절약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 중요하네요. 자동화 매뉴얼 제작. 이거 좀 잠깐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처음에 이제 아르바이트 업무를 가르쳐주고 이제 적응하기까지 처음에는 한 달 정도는 계속 같이 출근을 했어요. 저도 마음에 안 놓으니까. 많이 안 놓으니까.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바뀔 때마다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매뉴얼화를 해서 이제 그러면은 좀 인수인계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매뉴얼화를 하고 이제 안내하는 부분도 고객분들이 왔을 때는 웬만한 가전기기들이 다 저희가 구비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사진도 찍고 영상으로도 하고 이제 메모를 남겨가지고 설명서도 다 비치해두고 있어요. 저 물건 매물에 대한 선택부터 운영까지 인스타나 블로그까지 좀 잘 활용하셔서 하니까 엑시트가 인생 강의였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전환점이 됐어요. 이거 너무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되게 재밌지 않나요? 네, 즐거워요. 즐겁죠. 그다음에 자신감도 생겼죠. 맞습니다. 이게 내가 내 인생을 리드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앞으로 식당님의 목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어비앤비 좀 관심이 있어서 에어비앤비.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금액보다도 시기적으로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팅을 좀 여러 개를 하면 좋죠. 경매는 또 배웠는데 아직 낙찰을 받지 못해서 지금 열심히 또 경매 클래스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 낙찰로 종잣돈을 좀 불려보고 싶고요. 상가도 배웠는데 또 써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배운 건 다 써먹어야죠. 지금은 임대를 하고 있지만 상가도 매입을 해서 이제 자본 수익을 세팅하는 게 또 목표고요. 현금으로 월 3천만 원. 야, 이 목표를 쓸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직장인이었으면 이거 쓸 수 없는 목표잖아요. 저 연봉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연봉을 지금 맞습니다. 월로 적었으니까 이게 월입니다, 여러분들. 월. 올해 안에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질렀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적어놨기 때문에 저는 저 목표를 향해서 즐겁게 가실 거고 또 저 목표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배운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수익을 낸다고 한다,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디냐고. 그러면 다 부자 되지. 누가 못하냐. 근데 그 생각 때문에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다 절레절레 하세요, 사실.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정말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정말 열심히 하면 섣불리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준비를 탄탄히 했다면 준비 시땅 하십시오. 어쨌든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사실 생각이 정말 중요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식당님의 사례도 지금 모아둔 돈, 여유 있는 자금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서 미래를 계획을 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가 이걸 하면 정말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돈을 번다? 아니에요. 마음가짐과 내 생각, 내가 어떤 미래를 그렸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례에 돈이 없어도 월 1,000만 원 이상 세팅을 하고 있고 앞으로 3,000만 원 목표도 저는 충분히 달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